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를 내시게 되면은 이제 1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번을 낸다 하면은 그 부가세를 신고한 내역을 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세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가세는 내가 낸 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나가는 건데 종합소득세의 개념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종합적으로 번 그 소득세를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국가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팀장 네가 얼만큼 이렇게 벌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직접적이고 또 최종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요, 내가 번 돈 모든 걸 다 합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디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뭐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기타 소득이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이건 잘 모르겠고요.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기타 등등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뭐 임대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벌었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부가세를 잘 챙겨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내가 입금 받는 거는 다 좋아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근데 내가 쓴 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약간 또 무신경하게 신경을 못 쓰고 있으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까지도 이 매입 자료를 다 꼭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의 소득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개념적으로는 내가 발생시킨 매출에서 내가 쓴 돈, 내가 지불한 이 매입을 빼고 난 금액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매입 자료도 항상 잘 챙겨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을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매입 자료를 하나도 안 챙겼어요.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이 그대로 이제 내 소득이 잡힐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이제 간이가세 같은 경우, 그리고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나라에서 알아서 이제 그 비율만큼 이제 공제를 해주지만, 이제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개념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내가 매입을 하나도 안 빼면 그게 그대로 이제 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업체 혹은 이제 뭐 기술직에서도 내가 매입으로 지출한 돈을 이제 잘 모아두고 있어야 이거를 우리가 뭐 더 과장해서 넣자는 건 아니에요. 뭐 매입 자료를 뭐 어디서 돈 주고 산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쓴 돈 정정당당하게 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내가 이만큼은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차도 샀고요, 뭐 기름도 넣었고요, 장비도 샀고요, 뭐 인건비도 지출했고요. 이렇게 해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소득을 정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비율에 맞게 종합소득세를 이제 어, 산출해가지고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청소업체로서 혹은 뭐 다른 현장직 기술직으로서 어떻게 이 매입 자료를 챙길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입한 제품, 물건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잘 챙겨 주셔야 되고요. 사업과 관련된 것만이 해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요거를 이제 잘 챙겨 주셔야 돼요. 내가 1,000만 원짜리 현장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뭐 약품이랑 뭐 장비랑 이것저것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럼 내가 혼자 일해가지고 900만 원을 버는 경우는 잘 없죠. 분명히 사람을 부르고 뭐 다른 업체랑 같이 협력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인건비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다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 인건비가 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인건비를 어떻게 우리가 잘 챙길 수가 있느냐? 제일 깔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역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제일 편리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사업자로 어떤 회사에 이제 현장을 하면서 1,000만 원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업체랑 같이 들어가면서 그 업체에서 300만 원치의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치의 일을 해주고 1,100만 원의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발행했다고 하면 그 업체로부터, 내가 일을 같이 한 업체로부터 33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겁니다. 330만 원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나도 전자세금 계산서로 매출을 증빙하고 그 다음에 또 전자세금 계산서로 매입을 증빙하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일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업체거나 혹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사업자, 나도 사업자, 이쪽도 사업자, 같이 일한 사람도 사업자 이러면은 다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 사업자를 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로 이렇게 서로서로 이제 발행을 해주는 게 제일 편리하기는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신 분이 이제 뭐 사업자가 아니시고 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3.3%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건비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 일당을 내가 10만 원을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3% 3,300원을 제하고 줍니다. 그리고 3,300원은 내가 국세청에 따로 내요. 예.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3,300원 뗀 게 손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분은 또 이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내가 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 현금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국세청에 냈다가 요걸 그대로 일하시는 분은 다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증빙이 되고 이분은 손해 보시는 거 없고 나는 인건비 이제 그 증빙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처리가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일용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돌려받고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업체나 뭐 다른 현장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서로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뭐 제가 이제 다른 그 사장님의 현장을 들어갈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청소업체 사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들어갔어요.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내 일당을 받았어요. 그 일당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청소업체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체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죠. 또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사업자로 그 세금 계산서를 내가 일한 만큼의 금액을 발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도 뭐 어떤 방법이 되셨던 간에 가장 편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그 지출 증빙을 꼭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우리 같은 일은 다 보통 이제 인건비가 많은 그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꼭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세금 신고를 안 해보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홈택스에서 이걸 다 하셔도 됩니다. 홈택스도 요즘에 잘 돼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홈택스에서 전부 다 처음에는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장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장을 맡기고 있어가지고 제가 크게 이제 신경 쓰는 건 없는데 기장을 맡기게 되면 이게 한 달에 얼마씩 이게 무조건 이제 그 또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난 그런 비용도 좀 부담스럽다, 하기 싫다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셀프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또 어플이 잘 나와가지고 요런 어플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쌤이라고 하는 어플인데 스마트폰에 이제 설치를 하시고요. 내가 부가세 신고나 아니면 종소세 신고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건비 신고를 할 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에도 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이 검색을 하시면 얘가 다 스크래핑을 해줘요. 스크래핑을 해서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지출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얼마 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신고 계산 대행 비용으로 33,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해봤을 때. 그래서 그 정도 비용으로 이제 아주 저렴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요. 정확하고 내가 놓치는 것도 한 번씩 이제 캐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가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를 그 세무사무실에 맡기게 되면은
뭐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 80만 원, 뭐 지방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기는 한데 뭐 부가세도 이제 비용을 내야 됩니다. 뭐 정말 싸면 뭐 1, 20이고 아니면 그 이상인데 얘는 뭐 10만 원 안 하는 가격으로 그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반에 사용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월 기장을 맡기고 있어가지고 사용은 하고 있지 않은데 쌤, 이 어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쌤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는 부가세도 그렇고 제가 홈택스에서 직접 다 신고를 했었어요.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처음에는 뭐 그런 것도 많았죠. 뭐 우왕좌왕 하는 것도 많았는데 사업자 전용 그 신용카드를 등록을 안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막 업로드 해가지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막 계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 어플을 알고 나서부터 어 내가 기장을 맡기지만 또 한 번 더 얘로 한번 그냥 크로스 체크도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그냥 스크래핑 하는 건 이제 비용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얼마 정도 나가겠구나 이렇게 미리 계산을 한번 해보는 정도로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뭐 세무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뭐 내가 뭐 매출 높지 않다 하시면은 이 어플로 그냥 간단하게 저렴하게 신고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어플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저도 모르는 혜택이 있었는데, 이 어플에서 이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적용을 시켜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종소세 신고할 때 내용이었는데, 이거였습니다. 청년 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네. 이게 그 나라에서 이제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이제 그 혜택인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50%에서 100% 감면을 해줍니다. 이게 정말 큰 혜택이에요.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그냥 솔직하게는 내가 받은 돈을 그냥 그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뭐 억울할 게 없어요. 내가 뭐 아까운 돈도 아니에요, 사실. 이걸 그냥 받았을 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신나게 뭐 다 쓰고 그냥 뭐 안 모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내려고 하니까 이제 속이 쓰린 거고 돈이 아까운 건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받은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번 돈을 이제 나라가 보고 너 이만큼 벌었구나. 그러면은 이만큼은 세금 내야지. 이제 이런 세금이기 때문에 이 종소세를 어떻게 절세를 하느냐, 잘 내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네, 재테크 재테크가 아니고 그 세금 가지고 하는 테크가 뭐 있던데. 네, 절세 테크인가요? 뭐 그런 거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혜택이 지역에 따라서 이 종소세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랑 그다음에 경기도권은 일부 이제 50%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도 혜택을 받은 제도인데 이게 이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창업 당시에 15세에서 만 34세 사이, 뭐 20살 밑으로는 잘 없겠죠. 그리고 이제 34세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생애 최초로 창업을 했다. 즉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해서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 하면은 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를 다 깎아줍니다. 그 신고 내역을 보시면은 뭐 요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내야 되는 세금은 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더 근데 청년 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이래가지고 그냥 빵이에요. 그냥 마이너스를 다 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현장에 있는 세무사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에서도 제가 요거 해당이 되니까 요거를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해당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감면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만큼 이제 내는 건데 이제 종합소득세는 내가 번 거에서 돈을 떼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 있으면 정말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 이름으로 이게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종합소득세가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감면 혜택으로 마이너스 300을 그냥 입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이거를 5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매출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1년 차, 2년까지는 이 종합소득세 금액 자체가 크진 않을 수 있어요. 뭐 그냥 몇십만 원에 나올 수 있고 뭐 100만 원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도 일단 이게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시작이 된 다음에 이제 5년 동안 이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 어쨌든 뭐 5년 동안 다 합치면은 상당한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내가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때 내가 적용할 수도 있고요. 저 어플에서 신청을 하실 때 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분한테 기장을 맡기고 계시면은 기장하실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하셔야 되고 뭐 카드 내역도 등록을 하셔야 되고 하시면은 처음에는 셀프로 홈택스를 다 한번 만져보세요. 예, 그 기능들이 익숙해져야 되고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 사장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기장을 맡기더라도 아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 간이는 이제 더 편리하고요. 일반 과세라도 간편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복식국이라서 이제 좀 다르긴 한데 간편장부까지는 이게 세금 신고하는 게 심플합니다. 뭐 부가세도 그렇고 종소세도 그렇고 사실상 그쪽에서 스크래핑이 자동으로 다 돼 있어요. 내가 등록만 잘 해놨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클릭만 하면은 거의 다 자동으로 얼추 비슷하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세금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게 잘 체크를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홈택스를 처음에는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이제 일이 좀 바빠지고 이게 이제 챙겨야 될 게 많다 하시면은 이런 어플에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세금 신고도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 어플이 그 인건비 신고 아까 말씀드렸던 3.3% 일용직 이런 것도 이제 대신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업체를 운영하면서 내가 이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신다면 내가 직접 그거를 내고 뭐 이제 신고를 하고 하셔도 되긴 되는데 요걸 가지고 또 간편하게 지급을 하시고 자동으로 세금 인건비 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요 어플도 한번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매출이 더 커지고 이게 간편정보에서 뭐 복식국이 의무자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어플에서 그게 이제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하려면은 할 수는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원칙상은 이제 그 신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게 의무적으로 또 그 기장을 맡기셔야 돼요. 복식부기를. 그래서 이제 세무사무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시고 이제 그걸 되는데 그 사무실도 잘 알아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비용이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다 잘 챙겨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나도 잘 챙겨야 되고, 그, 제 세무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봐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알아보셔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시는데, 번 거만큼 이제 내는 거는 괜찮죠. 근데 내가 이거를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거를 지출한 내용을 다 증빙하면 되는 건데 억울하게 내는 경우가 없게 꼼꼼하게 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업자 등록을 아예 안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4대 보험료 그거 내는 것도 아깝고 부담되고 그다음에 세금은 무조건 안 내는 게 좋다고 뭔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혹은 이제 세금은 어떻게든 줄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간이에서 그리고 일반으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그만큼 또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간이는 안 되고 또 일반만 가능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대 비용이 좀 무서워가지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아껴 보려고 내가 간이에 있다던가 혹은 사업자 등록을 아예 안 하고 있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을 벌 수 있는 오더가 있는데 그 오더에 참여를 하지를 못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법만큼 당당하게 내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너무 또 줄이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이제 내가 정직하게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썼고요.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내가 이만큼 냅니다. 요런 컨셉으로 요런 포지션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낸다는 거는 내 매출이 이제 그만큼 잡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매출이 또 잡혀야 내 사업장이 내 업체가 이만큼의 돈을 벌고 있구나. 그게 이제 증빙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대출을 받으시거나 뭐 그게 이제 뭐 가계 대출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 대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사업자 대출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아예 버는 게 없으면은 은행에서도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잘 한번 계산을 해 보셔가지고요. 내 매출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나중에 뭐 몇 년 뒤에는 그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근시안적으로만 보시지는 마시고요. 이제 조금 더 크게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이제 영위를 할 거라면 합법적인 세금을 또 내시고 절세를 하시되 또 너무 터무니없이 뭐 절세를 하지는 않으시고 그 어느 정도 최소한의 내가 이 사회적으로 이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빙 정도는 맞추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세무 이런 내용을 정말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은 뭐 보여드리고 뭐 이제 디테일한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비율 숫자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1박 2일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초보 사장님들이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뭐 벌고 나가고 매출 매입 뭐 요 정도만 이제 딱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나중에 세금 신고하시는데 큰 그거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